안녕하세요. 숲숲입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 날 2주차 스터디고요. 업무 자동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스트림릿 앱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트림릿 앱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시를 다뤄본 것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이라는 강력한 언어로 업무를 편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매번 콜앱을 켜서 코드를 처음부터 짜기에는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스팀릿 앱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그때 코드를 짜지 않고도 PPT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고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처리된 내용을 바로 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이렇게 저희가 만든 파이썬 앱을 내장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앱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직접 웹 개발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 배우기에는 사실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지식 없이 파이썬만을 가지고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스트림릿입니다. 이렇게 import streamlit as st라고 간단하게 프린트 대신에 stwrite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앱을 시작하기입니다. 먼저 앱을 제작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GitHub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먼저 영상을 중지하시고 GitHub 가입을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그 계정으로 스팀릿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컬에서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장기적으로는 페이지를 관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먼저 스팀릿을 로컬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GitHub의 푸시를 통해서 페이지를 수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로컬에 환경 설정해야 되는 과정이 좀 길고 가상 환경 충돌이나 좀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장벽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혼자 할 때는 한 달 동안 막 오류를 해결 못해서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온갖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설치를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GitHub 코드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GitHub 코드스페이스에서 스트림릿을 지원하게 된 건 작년 9월부터입니다. 이제는 로컬에서 파이썬을 실행하지 않고도 크롬에서 바로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배포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드릴 텐데 일단 GitHub 코드스페이스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좀 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트림릿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파일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pp.py 파일인데요. 스트림릿 처음 페이지에 갔을 때 보시는 소개글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앱을 한 개만 만든다면 이 앱이 이제 메인 앱이 되는 거고요. 보통 앱을 만들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앱을 첫 번째 앱, 두 번째 앱 이렇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y로 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들이 각각 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스트림릿이라는 폴더 안에 비밀키나 디자인 관련 설정처럼 이제 굳이 GitHub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파일들은 Git 이그노어에 포함시켜서 배포를 합니다.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링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계정은 생성하셨다는 가정하에 스트림릿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Continue with GitHub라고 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 Authorize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제 초기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을 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일도 적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에듀케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합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국을 찾아줍니다. 네, Continue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Launching Your Workspace라고 해서 이런 창이 나오겠죠. 오른쪽 위에 New App이라고 해서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먼저 코드 스페이스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New App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GitHub와 연결되는 창이 나오고 다시 돌아가서 New 앱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세 번째 Create New with GitHub Code Space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기존에 GitHub 리포지토리가 있다면 첫 번째 걸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뭔가 샘플 앱을 이용해서 하고 싶으시면 이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일단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어스라이즈 해주시고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리포 네임 이름은 first app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URL을 설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first app. 이렇게 firstapp.streamlit.app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RL은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샘플 페이지이기 때문에 6글자 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리수리라고 하니까 되네요. 그래서 create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레포 이름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굽는 창, 오븐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오븐에서 이 앱을 굽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코드 스페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 빨리 굽기를 한 상태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뭔가 비슷한 창이 열렸는데요. 처음에 리드미라는 이런 간단한 파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또 hello.py라고 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포함된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셨으면 약간 창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이시죠? 오른쪽에 또 눌러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줄게요. GSH라고 되어 있는 G쉘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이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저희는 Streamlit Run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Streamlit 실행문인데요. Streamlit Run 다음에는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저희가 터미널에 pip install처럼 이렇게 실행하는 것처럼 여기에 Streamlit Run 앱 이름, 여기서는 hello.py라고 되어 있죠. 이 앱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 2개가 나오죠.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이렇게 URL이 2개가 나옵니다. URL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웹사이트를 열겠습니다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에서도 바로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트림릿 창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앱을 만드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희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스트림릿 타이틀로 이제 숲숲님의 첫 번째 스트림릿 앱 이렇게 입력해서 캡처하는 거예요. 숲숲의 첫 번째 스트림릿 앱이라고 해볼게요. 위에 있는 주석이랑 이런 건 일단 삭제할게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 하지만 필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일단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삭제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크다운이랑 사이드바 이런 게 있죠. 사이드 이런 것들은 좀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import streamlit st 이게 나와 있죠. 이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변할 하고요. 때마다 오른쪽에 리런이라는 소스 파일이 변경되었다라는 창이 뜹니다. 자, 리런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무것도 뜨지 않죠. 이렇게 뭔가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경고창, 변경됐다는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눌러봤더니 헬로우라는 제목이 생겼네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수정해보면 또 창이 뜨고 리런 대신에 이제 always rerun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리런을 항상 누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반영이 되면 이렇게 쓰고 있는 중간에 반영이 되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always rerun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소개글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util.py나 왼쪽에 사이드바를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모 페이지가 몇 개 들어가 있죠. pages라는 폴더 안에 지금 4개의 데모가 파일이 있네요. 이 파일들은 나중에 삭제할 거긴 한데 지금은 참고로만 좀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데모라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위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사이드바에서도 보시면 뭔가를 조절할 수가 있죠. 슬라이더 바로 그릴 수가 있고요. 플로팅 데모를 한번 볼까요? 플로팅 데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좀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매핑 데모는 스트림릿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지도를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엔 되게 좋은 소재긴 하죠. 지리 시간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처럼 코드 파일을 직접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코드 파일을 실행한 결과가 위에 있는 결과와 같아요. 이거는 스트림릿 하이덱 차트라는 패키지를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 데모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장시켜 놓고 원하는 나라들을 같이 비교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코드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선택해서 아래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정보도 같이 나오죠. 또 옵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열었던 왼쪽에 있는 페이지들은 삭제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저희 헬로우 페이지를 완성을 일단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코드 스페이스 상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URL 있죠. 수리수리 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리수리 닷 streamlit.app을 실행하면 지금 저희가 작업했던 결과물이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배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의 상태 그대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정한 이 페이지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세 번째 버튼 이 소스 제어 탭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git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했던 내용들이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정된 파일이 커밋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가 나오죠. 빨간색 부분이 삭제된 내용, 초록색 부분이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커밋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메모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수정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커밋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설명을 규칙 없이 했을 때 나중에는 이게 뭘 수정했던 거지? 라고 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git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커밋 메시지에 약간 규칙을 설정하는 건데 이제 개발자들끼리 서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어느 정도 양식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들끼리 조금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회원가입, 기능 구현,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한 건지 먼저 영문으로 쓰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 줄로 입력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보통 핏이나 픽스,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림릿에서는 일단 CSS나 이런 걸 많이 변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했을 때, 이름을 붙였을 때, 테스트 버전 문서 수정했을 때 이 정도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태그 네임을 먼저 쓰고 디스크립션 내용을 간단하게만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커밋할 스테이지인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직접 커밋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내용 동기화라고 변경 내용 동기화를 클릭해 주세요. 커밋을 풀 푸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됐죠. 바로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영문 페이지였는데 저희가 수정한 대로 예쁘게 반영이 됐죠. 자, 여기서 검사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URL을 모바일에서 바로 직접 봐도 되지만 사실 로컬에서 실행할 때도, 그러니까 이 스트림릿으로 배포를 완전히 하기 전에도 이렇게 모바일에선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앱을 완성하셨고요. 엄청 뿌듯하시지 않나요? 네,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실 이번 실습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셔도 정말 대단하신 거고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 실습에서는 로컬 환경에서 직접 배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영상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 스페이스로 완성하신 페이지의 링크는 미션 스레드에 꼭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